매주 월요일이면 이 시간에 늘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내용을 전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 옆에는 또 서상범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주말은 편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매주 이렇게 오셔서 북한 인권, 북한 문제 관련돼서 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예, 예.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사실 납북자 관한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드려가면서 예, 이야기를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한국 전쟁 당시 예, 예. 북으로 끌려갔던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북한에 끌려가면 예. 그분들은 북에서 어떻게 지내게 되시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예. 그 조금 이제 앞서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네. 이제 6.25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그 북한군 치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북한에서 많은 남한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납치를 해갔습니다. 지금 따져 보면은 대충 한 8만에서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네네. 그러고요. 2013년에 그 납북하 가족회가 결성이 돼 갖고 네.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한 9만 6천 분 정도의 명단이 작성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끌려가신 건데 그분들을 갖다가 이제 그 조사를 해보면은 분류를 해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끌고 간 게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끌려간 사람의 일단 98%가 남성입니다. 여성이 끌려간 경우는 극히 소수예요. 좀 특이합니다. 특이하죠. 보통은 원래 여자들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방에 네. 오랑캐들이 와갖고 끌고 네네. 가면 되게 그 여인네들을 갖다 주로 많이 끌고 가는데 이게 네네. 남자가 98%를 끌고 갔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85%가 네네. 35세 이하의 젊은 층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 끌려간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직업이 굉장히 특이한데 60% 이상이 엔지니어를 끌고 갔습니다. 당시는 우리나라가 공업국가 아니라 네네.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 국민의 90% 정도가 농민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나 끌려갔다고 그러면 농민 비중이 클 텐데 농민이 네네. 아니라 60% 정도가 엔지니어를 끌고 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갖다가 끌고 갔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 갖고 일사후퇴 때 나올 때까지 이제 북한 지역을 우리가 또 점령을 하면서 네네. 그 많은 문서를 갖다 노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노획 문서를 갖다 보면은 북한에서 전쟁 일으키기 전에 사전에 치밀하게 어떤 사람을 잡아오라라고 그 계획을 했다는 거를 갖다 알 수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김일성이 아예 남한의 인털리를 데리고 오라. 이러이러한 인털리를 데리고 오라고 아예 지시를 한 그런 것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련 대사가 본국에 이제 보고한 외교 전문인데 네. 이제 북한군이 남한에서 조직적으로 이제 그 사회 건설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갖다가 데려오고 있다 이런 걸 보고한 이제 문서도 있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가 60%라고 그러는데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은 선생님이라든가 저 의료진, 의사나 간호원,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률가. 그다음에 경찰하고 공무원들도 상당히 잡아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왜 이렇게 잡아갔느냐를 갖다 그 다음에 그 연구를 한 분 그 소견을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북한이 정권이 창출되고 난 다음에 친일파를 갖다 그 많이 그 숙청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자본가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주들을 갖다 탄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꽤 많은데 네네. 대개 친일파, 지주 그다음에 이제 자본가 그런 배우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네네. 그런 사람들이 사실 국가 건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인데 이 일꾼들이 많이 남쪽으로 그 도망을 가버리니까 네네. 이제 북한에서 사회주의 사회를 갖다 건설하는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인꾼을 갖다가 그 메꾸려고 네네. 이렇게 그 많이 데리고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데리고 갔는데 탈출해서 돌아온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 근데 특이하게 그때 네네. 이제 끌려가다가
탈출해서 네. 돌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그 끌려가면서 당했던 얘기를 갖다 이제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네네. 그거를 갖다 한번 그 들어보고 예,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저 질문하신 내용을 갖다 좀 답변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료 화면을 먼저 보고 또 다음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화면 좀 자료가 보여주시죠. 저는 납북했다가 탈북을 한 박명자입니다. 제가 꽃다운 나이 19살에 서울대학교 2학년 학생으로 가나 2학년 학생으로 있다가 납북돼서 그해 7월 달에 병원 직원들하고 같이 다 납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올 때는 12월 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이 인민군이 자꾸 전진하니까는 이북에 지금 병원이 없고 그렇다고 서울대학병원 직원을 반을 잘라서 이북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무래도 다 가야 되니까는 빨리 반들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이 논아져서 가는데 제가 그때 그 팀으로 끼었었습니다. 강원도 이천이로 가는데 가다가 모든 사람들이 막 다리가 아파 밤중이면 막 걸어가고 환자 붙이고 가는 그러니까는 다리 아픈 사람은 달구지 해줄 테니까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다리가 아프지 안 아플 리가 있어요. 밥도 굶었으니까. 그냥 아프다고 나오니까 다 그냥 쉬어놓고 총사를 시키니까는 뭐 김시장 교수님이 여기 김시장 교수님 가족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거기서들 다 만나서 가는데 그런 유명한 분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래가 산을 밤중이면 걷고 그러니까는 무조건 다 튀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탈북자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고 하면 1000명이 넘는 수예요. 왜냐면 이름도 모르게 준 사람이 많으니까는. 제가 하도 탈출하다가 이거 강원도에서도 탈출하다 걸려가지고 신부님 수녀님들이 다 총살 맞아서 돌아가셨거든요. 여기 묶여서 갔는데 화장실 갈 때는 요걸 풀어줘요. 이래가지고 수술강 이렇게 했는데 속이도 숨었더니 그 언니도 같이 숨었어요. 그래가지고 인민군이 찾다 없으니까 막 여기를 총에다 칼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갔지만은 가다가 거의가 다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현장을 직접 목격했어요. 무조건 보면은 100명이 있었으면 거짓말 조금만 안 들어도 한 60명은 다 죽여요. 40명 아주 팔팔한 아이들만 데리고 왔다가 또 가다가 아프다고 또 하고 무조건 마음이 안 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예, 이게 네네. 저분이 증언에도 나왔지만 50년 6월에 이제 끌려갔고 12월에 탈출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불행하게도 네. 저렇게 끌려갔다가 북한에서 생존을 해서 다시 탈북한 분이 아직까지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와. 그러니까 그 생활에 대해서는 네네. 직접 그 경험담을 갖다가 그 증언해 주실 분이 없어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탈북하신 분이 한 3만 건너오신 분이 한 3만 5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이 증언하는 것들을 묶어 보면은 대강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데 저분들이 그러니까 북한의 성분 제도하에서는 네네. 가장 낮은 분들 아니에요. 오늘 얘기할 분들은 정말 전부 다 낮은 분들이에요. 네. 그 남한 출신자 강제로 끌려가 갖고 그래서 대부분 다 험한 일, 오지에 가서 광산을 한다든가 네네. 산림을 갖다 개척을 한다든가 그야말로 그런 일을 하면서 사시던 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성분이 낮으니까 네. 배우자도 당연히 성분이 맞습니다. 나쁜 분을 갖다가 얻어갖고 네네.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분들도 당연히 성분이 나쁘죠. 그래갖고 교육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해서 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 경우가 또 이제 왜 이렇게 그럼 귀환한 납북자가 없느냐라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게 오늘 다루는 얘기들의 일관적으로 나오는 적이에요. 이제 냉전 시대다 보니까 서로 이제 남북이 총과 칼을 겨누면서 적대를 하다 보니까 적 측에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박면자 할머니 같은 경우도 돌아오시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하니까 저분이 그래도 이제 그 카톨릭을 믿고 네네. 그래갖고 그 아는 신부님들이 많았고 우연하게 네. 아는 신부님이 종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보증을 서줘서 네네. 그 올라갔던 유엔군에서 증명서를 발급을 해준 거예요. 이 통행증 같은 거. 네네. 그래서 그거를 갖고 남쪽으로 무사히 내려올 수가 있었지. 이야. 만일 통행증이 없었다면은 네네. 내려가다가 그야말로 너 간첩 남으로 내려가는 간첩 아니냐라고 오인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이야 참. 근데 이런 분들의 증언이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굉장히 벌써 귀합니다. 70년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생생한 증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네. 많이 안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증언 하나 하나가 또 자료화가 되고 또 자녀들, 학생들 교육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좀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예. 그리고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게 그렇게 끌려갔던 분의 네네. 그 따님이 탈출을 해갖고 그 귀환을 하신 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증언을 한 게 있는데 시집을 갔는데 네. 이 자기 아버지가 남에서 끌려온 사람이라는 걸 갖다 남편이 아니까 남편이 바로 자기한테 이혼하자고 그러더래요. 왜 그런 겁니까? 그 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은 당연히 그 성분이 나쁠 거고 자기도 성분이 나쁜 사람하고 네네. 저 결혼 생활하면은 사회생활에 그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그런 거죠. 제가 야, 얼마 전에 그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북한 이혼 사유의 네네. 29% 맞습니다. 넘버 원이 성분 때문에 출신 성분 이혼한다. 때문에. 네, 그 케이스예요.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성분 때문에 이혼하자고까지 나올 정도면은 네네. 북한에서 이분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